지금 일본 나고야에서 믿기 힘든 일이 터졌습니다. 명문사립고 정문 앞에 학생 수백 명이 몰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내년에도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교장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학부모 1200명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인근 17개 고등학교 3000명의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단 1년 만에 일본 교육의 중심지 나고야가 한국 열풍에 무너진 겁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왜 하필 한국이냐며 싸늘하던 그 아이들이 귀국길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절반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 한국을 깔보며 살았던 37년 경력의 엘리트 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최고 엘리트 교사를 무너뜨리고 3,000명의 학생들을 변화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일본 교육계를 뒤집어 놓은 5일간의 기적, 그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카모토 히로시입니다. 나고야 사립세이쇼 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쿄대 진학률 나고야 지역 3위를 자랑하고 교토대 합격자를 매년 20명 이상 배출하는 명문고입니다. 학생들은 우수하고 학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으며 동료 교사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교무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고 감정적인 나라다. 질서가 없고 예의가 부족하다. 제 머릿속 한국은 1990년대 어느 시점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일본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10월 수학여행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년에는 유럽이나 미국 동부를 선택했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해외여행 비용이 2배 가까이 뛰었고 학교 이사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지시했습니다. 교무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젊은 교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명문 세이쇼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국에 보낸다고. 하지만 예산표를 보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학생 1인당 35만 엔, 미국은 30만 엔이었지만 한국은 12만 엔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선배 교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5일이다. 사고만 없으면 된다. 무난하게 다녀오자.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유럽이 아니고요. 실망한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교육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싼 게 최고다.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 공항에서 학생들을 인솔했습니다. 300명의 학생, 15명의 교사, 2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한치의 먼지도 없는 깨끗한 통로. 이게 공항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리타 공항, 간사이 공항, 하네다 공항. 제가 이용해본 일본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되게 깨끗해요. 한 여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로봇이다. 다른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안내 로봇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수화물 찾는 곳은 이쪽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억양도 정확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한 듯 로봇 주위에 모였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매끄럽게 작동했고 우리 짐은 정확하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300명의 짐을 모두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빨랐던 적은 없었습니다. 세관 검사도 신속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면세점, 식당, 카페, 편의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었고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버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질서정연했나?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로 나가자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대형 버스 10대.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했고 좌석은 푹신했으며 안전벨트도 최신형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발음은 약간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차선 고속도로. 깨끗하게 정리된 중앙 분리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등. 도로 포장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송도 신도시를 지나갔습니다. 미래 도시 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친환경 빌딩, 넓은 공원, 자전거 도로, 트램 시스템. 저기가 송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옆에 앉은 동료 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11제곱킬로미터를 매립했습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가이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바다를 메우고 첨단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간사이 공항을 인공섬에 지었지만 도시 전체를 새로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변에 펼쳐진 공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한강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총 길이 41km에 12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 수준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서울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일본은 전쟁 후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단국가, 독재, 경제 위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숙소는 강남구에 있는 4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최신식 시설, 체크인 절차는 신속했고 객실 키는 카드형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저는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객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도로에는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으며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서울대 진학률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학교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자칠판이 교실 앞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교사가 터치스크린으로 수업 자료를 보여주고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 교과서를 씁니다. 옆에 있던 동료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칠판은 있었지만 여전히 분필과 칠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태블릿은 특별한 수업에만 가끔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디지털이 표준이었습니다. 교실 한쪽 벽에는 공기질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교사가 문제를 전자 칠판에 띄우면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풀이 과정을 작성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풀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교사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사는 그 학생의 태블릿 화면을 전자 칠판에 띄웠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화면을 보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협업학습이었습니다. 기술이 교육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픈 키친이었습니다. 조리 과정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조리사들은 위생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배식대 옆에는 알레르기 정보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달걀, 우유, 땅콩,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별도의 메뉴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건강을 고려합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학교 급식도 깨끗하고 영양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알레르기 대응 시스템, 오픈 키친, 실시간 영양 정보. 한국은 급식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좋은데요. 왜 우리 학교는 저런 게 없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유시간을 주고 학생들은 조별로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켜보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은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젊은이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중 학생이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메라를 도난당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저는 체념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상가요. 옷을 보다가 잠깐 내려놨는데 없어졌어요. 여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갑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학생을 데리고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상가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분실물 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분실물 센터에는 이미 여러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우산, 핸드폰, 지갑. 오늘 접수된 분실물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의 지갑은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제가 포기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방금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인 찾아주세요. 여성이 지갑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저거, 우리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제 거예요. 직원이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학생증을 보여주자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그 여성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말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여성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교사가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여성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제스처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위해 20분 넘게 뛰어다녔을 겁니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만든 나라구나. 기술도 중요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한 태도, 선의를 믿는 문화.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표면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해요. 길을 물어봤는데 직접 데려다 줬어요. 식당에서 서비스로 반찬을 더 줬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객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일본이 최고다. 일본의 질서, 일본의 기술, 일본의 문화. 37년간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다른 나라들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물 안개구리였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DMZ를 방문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곳. 버스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개성공단이 보였습니다. 멈춰있는 공장들, 텅 빈 거리. 저곳과 여기가 같은 민족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일본은 전쟁 후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단.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군사비, 안보 부담, 심리적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독재를 넘어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가이드가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평원법 덕분에 전쟁 걱정 없이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 발전한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DMZ를 나서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1인당 GDP가 아프리카보다 낮았던 나라.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기로.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 세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땀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냈고, 그 자녀들이 엔지니어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학교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육관에 한국 학생 300명, 일본 학생 30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하지만 곧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래 희망이 인공지능 엔지니어입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을 존경합니다. 나중에 일본 기업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닌텐도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케이팝을 정말 좋아합니다. BTS 팬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국경은 있었지만 마음의 벽은 없었습니다. 그룹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섞여서 조를 만들었습니다. 과제는 로봇 조립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을 나눠 갖고 설명서를 함께 보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은 한국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생물과 화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방학 때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구체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불확실했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또렷한 목표 의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용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반성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요. 목표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어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느낀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자유 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서울을 탐방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한국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교사 5명, 일본 교사 5명. 한국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까? 한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컸습니다. 2010년대부터 스마트 교육 정책을 추진했고 학교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교사 연수도 의무화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도 낯설어했고 학부모들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범학교에서 효과가 입증되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일본도 디지털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예산 문제, 교사 저항, 학부모 반대, 여러 이유로 지체되었습니다. 한국은 빨랐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하고, 확산시켰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능 제도를 개편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유학기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도록 돕습니다. 한국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어디서 멈췄을까? 1990년대 일본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경제도, 기술도, 문화도.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정체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그 사이 한국은 추격했고 어떤 분야에서는 추월했습니다. 왜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제 구조, 정치 시스템, 사회 문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변화에 대한 태도일 겁니다. 일본은 안정을 택했습니다. 검증된 방법, 전통적인 시스템, 보수적인 접근. 하지만 한국은 변화를 택했습니다. 새로운 시도, 빠른 실행, 과감한 투자. 저녁에는 학생들과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다리마다 조명이 빛났습니다. 유람선 안에서 학생들은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요.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학생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4일 전만 해도 이 학생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가요?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짐을 챙기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공항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동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서울, 한국. 제가 오해했던 나라, 제가 무시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나라. 눈물이 났습니다. 37년 교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학생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희에게 거짓을 가르쳤구나. 학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그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가르쳤다. 다른 나라는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다. 세상은 넓고 훌륭한 나라들이 많다. 한국도 그중 하나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희도 배웠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시 오면 돼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할 거예요. 학생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한국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5일간의 경험, 수많은 깨달음, 그리고 반성.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센트레아 공항 도착 로비.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한국 정말 좋았어. 다시 가고 싶어. 사진 봐봐. 학부모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한 학부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한국 이야기만 하고 한국어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으로 가주세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수학여행 결과 보고였습니다. 저는 발표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교육적 효과도 컸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을 추천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했습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가 우수했습니다. 셋째,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넷째,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학년도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사진과 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고야 명문고, 한국 수학여행으로 대성공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고야 지역 10개 고등학교가 한국 수학여행을 검토했습니다. 그중 8개 학교가 실행을 결정했습니다. 학생 수를 합치면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 사례가 지역 전체를 바꿨습니다. 나고야 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국 교육 교류 확대 방안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교육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 개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3,000명의 나고야 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심사대를 운영했고
서울시에서 버스를 증편했습니다. 환대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인솔 교사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로서였습니다. 학교 간 매칭을 돕고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찼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교류였습니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태블릿으로 함께 과제를 풀고 동아리에서 로봇을 조립하고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습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번역 앱을 사용했고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통했습니다. 기술과 협업의 문법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는 한일 학생 연합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K-팝을 춤추고 일본 학생들이 J-팝을 불렀습니다.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쳤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음악은 하나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한국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했니?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 편견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어요. 학생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편견을 버렸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300명을 바꿨고 3,000명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제는 지역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37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7년간 선생님은 편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다른 나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훌륭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젊습니다. 여러분은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세대의 사명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야 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37년간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교사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 대학에 합격했어요. 저는 한국 기업 인턴십을 신청했어요.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 한일 협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양국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응원한다. 퇴임식 날,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카모토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는 이제 우리 학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유산입니다. 동료 교사들이 박수쳤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편견 없이 세상을 보게 된 것. 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퇴임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나고야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바쁩니다.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 고문으로 활동하고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한일본 교사의 한국 재발견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가끔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한국인 친구 사귀었어요. 선생님,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합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일 우호 증진 공로상 수상식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편견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무엇보다 사람도. 저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학생들은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진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 대학 교수, 기업인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 편견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도시의 계획성,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지갑을 찾아 뛰어다닌 60대 여성, 친절하게 안내한 공항 직원, 학생들을 환대한 한국 교사들. 그들이 보여준 선해, 정직, 배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결단,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한 결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땀 흘리고, 어머니 세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사람입니다. 정직한 시민, 헌신적인 부모, 도전하는 젊은이들. 그들이 만든 문화, 그들이 세운 시스템, 그들이 지키는 가치.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공항부터 교실, 급식실, 거리의 시민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단단한 나라.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37년 교직 경험을 가진 일본 교사로서,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친 교육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본한 인간으로서 증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시스템을, 무엇보다 한국의 정신을. 어른은 아이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그 5일간의 여행에서. 이제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00명의 학생이 한국을 경험했고, 그들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파급 효과는 계속됩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협력이 시작됩니다. 한일 관계는 복잡합니다. 역사적 문제, 정치적 갈등, 경제적 경쟁,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보고,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 세대.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로봇을 함께 조립하고, 축구를 함께 차고, 노래를 함께 부른 학생들. 그들이 만들 미래는 우리 세대보다 나을 겁니다. 그들은 국경을 장벽이 아니라 다리로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미디어가 말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것, 그것만 믿지 마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이게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